K2? 폴란드 놈들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군. 내가 고철으로 만들어줌.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의 조롱이 송신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전차는 땅바닥이나 기어다니는 둔한 쇳덩어리고 전투기는 하늘을 지배하는 절대 제왕이다. 그 썩어빠진 고정관념 오늘부로 제가 처참하게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시속 800km로 급강하하는 러시아산 Su-25 수호의 전투기 코앞에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가 보란듯이 앞발을 치켜들고 120mm 주포를 들이미는 그 미친 광경을 말입니다. 대공 미사일 하나 없이 맨몸으로 하늘의 적과 맞서야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호랑이는 무릎을 꿇는 순간이 비굴하게 비는 게 아니라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도약하는 순간이란 것을 말입니다. 폴란드의 차가운 설원을 뜨거운 쇳물과 피로 물들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 강철 호랑이가 오만한 독수리의 날개를 찢어버린 그 전율의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대한민국 K무기의 대활약.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으로 아군에게 강력한 화력 지원 사격 부탁드립니다. 전차는 지상의 왕자다. 우리는 신병훈련소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두꺼운 장갑, 모든 것을 뚫어버리는 주포, 그리고 험지를 돌파하는 무한궤도. 하지만 교관들은 술자리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덧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제왕인 전투기 앞에서는 그저 비싼 금속관일 뿐이다. 오늘 저는 그 오래된 패배주의적인 격언을 그리고 전차병들의 악몽과도 같은 그 편견을 처참하게 박살내버린 날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것은 폴란드의 하얀 설원 위에서 벌어졌던 가장 무모하고도 가장 통쾌했던 30분간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화이트아웃.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위아래의 구분조차 모호한 시각이 마비되는 듯한 절대적인 백색의 공포. 영하 25도. 한국의 강원도 철원이나 인제에서 숱하게 겪어본 추위였지만 이곳 폴란드 동부 국경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최전방 접경지대의 냉기는 질감부터가 달랐습니다. 살갗을 베어내는 듯한 칼바람이 아니라 두꺼운 방한복을 뚫고 들어와 뼛속의 골수까지 천천히 아주 집요하게 얼려버리는 듯한 묵직하고 비릿한 습기 섞인 냉기였습니다. 보안경 위로 하얗게 서린 성에를 가죽 장갑 낀 손으로 거칠게 훔쳐내며 저는 전차장 해치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검은 표범 열대의 K2 흑표 전차 K2PL 사양과 하얀 눈밭을 가르며 웅장하게 도열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우웅 쾅 쾅쾅 1500마력 파워팩이 내뿜는 거친 심장박동 소리가 얼어붙은 대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주변의 눈을 순식간에 녹이며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고 그 일렁임 너머로 폴란드군의 붉은색과 흰색 국기가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육군 기갑부대에서 35년을 복무하고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 현재는 폴란드 파견 교관단장을 맡고 있는 장태산입니다. 제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있지만 그 훈장들은 모두 피냄새를 머금고 있습니다. 저는 늘 기록되지 않는 그림자 속에 전장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단순한 기동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둔 폴란드 전차병들에게 한국에서 건너온 이강철 괴물 K2PL의 극한 기동 성능을 전수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졸업시험이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늪지대와 침엽수림이 뒤섞인 난코스 중의 난코스. 무전기 너머로 폴란드군 중대장 레온 대위의 흥분된 목소리가 치직거리는 잡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단장님, 이 전차는 정말 미친 짐승입니다. 러시아제 T-70이나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탈 때는 엉덩이가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눈밭을 마치 사자가 달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질주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레온 대위, 유독 눈빛이 형형하던 젊은 장교였습니다. 조국 폴란드를 지키겠다는 결기가 서려있던 그는 K2 전차를 처음 본 날 차가운 장갑판에 입을 맞추며 우리를 구원할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송수신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레온 대위, 감탄하긴 아직 이르네. 한국의 호랑이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발톱을 드러냈을 뿐이야.
전방에 붉은 숲 침엽수림까지 돌파한다. 속도를 올려. 1500마력을 전부 다 써라. 알겠습니다. 전속력으로 전진. 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열대의 흑표가 굉음을 토해내며 눈보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 규칙적인 떨림은 전차병들에게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보다 더 편안한 자장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폴란드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우리 전차의 컨디션도 최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불길한 쇳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의상 징후는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사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설원 위를 날아다니던 까마귀 떼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숲 반대편으로 급하게 날아갔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전차의 육중한 엔진 소음 사이로 무언가 이질적이고 날카로운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끼익! 마치 거대한 칠판을 강철 손톱으로 긁어내리는 듯한 혹은 찢어진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 처음에는 눈보라가 전차 안테나를 때리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발달한 제 야수 같은 본능이 뇌의 편도체를 강타하며 미친 듯이 경고등을 울려댔습니다. 아니다.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다. 이건 제트 엔진이다. 그것도 아주 낮게 사리를 품고 날아오는. 전차장 급정지. 전 대원 정지하라. 제 호랑이 같은 고함이 무전망을 때렸습니다. 레온 대위가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단장님, 무슨 일입니까? 훈련구역은 아직.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고막을 찢어발기는 굉음과 함께 선두 1호차 앞 50m 지점의 눈밭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망치가 땅을 후려친 것처럼 하얀 눈기둥과 시커먼 흙더미가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댕하고 종처럼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박이 아니라 콘크리트도 걸레짝으로 만드는 30mm 열화우라늄탄의 탄피와 파편들이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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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연이어 터지는 폭발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땅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인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조준 사격이었습니다. 적습이다. 전원 밀폐 기동하라. 해치 닫아. 머리 집어넣어. 저는 반사적으로 해치 레버를 당겨닫고 잔망경 페리스코프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지만 그 좁은 시야 속으로 들어온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흐린 잿빛 하늘을 가르며 저공으로 스쳐 지나가는 두 개의 검은 그림자. 특유의 투박하고 위압적인 실루엣. 양날개 밑에 주렁주렁 매달린 로켓포드와 기수 아래에 달린 흉측한 이중 총신 기관포. 저건 미그기도 수호의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전차를 씹어먹기 위해 태어난 러시아 공군의 주력 지상 공격기 Su-25 프로그풋 편대였습니다. 말도 안 돼. 여긴 나토 영공이야. 폴란드 땅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국경 근처라지만 러시아 군용기가 대놓고 국경을 넘어와 나토군 훈련장에 실탄 사격을 감행하다니요.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눈보라 속에서 훈련 중인 우리 K2 전차들을 우크라이나군으로 오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놈들은 우리를 사냥감으로 확정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치지직, 으악, 3호차 피격, 3호차 피격. 무전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궤도가 끊어졌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잔망경으로 3호차를 확인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3호차의 왼쪽 궤도가 30mm 기관 포탄에 맞아 너덜거리고 있었고 호미 엔진 데크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K2의 두꺼운 상부 장갑과 반응 장갑 덕분에 내부는 뚫리지 않았지만 전장에서 기동 불능 상태가 된 전차는 강철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정된 표적은 죽은 표적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군 전술 통신망을 뚫고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비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놈들이 우리 주파수를 해킹한 것입니다. 러시아어 억양이 짙게 섞인 영어였습니다. 치직.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 길 잃은 양들을 발견했다. 폴란드 놈들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쥐새끼들이냐? 아주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군.
우리가 친절하게 고철로 만들어주지. 기가 막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훈련병 수준으로 보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공격기 조종사 특유의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벌레 취급하는 그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놈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차라는 물건이 땅에 있는 적에게는 저승사자지만 머리 위 90도 각도에서 꽂히는 공격에는 속수무책인 바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저들을 격추할 대공 미사일도 대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120mm 주포와 12.7mm 기관총뿐. 하지만 전차포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포신을 20도 이상 들어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Su-25 편대 2대가 마치 따리를 트는 독사처럼 하늘에서 크게 선회하며 다시 접근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총소사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날개 밑에 달린 S-13 로켓포드가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상부 장갑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는 대전차 로켓입니다. 저걸 맞으면 아무리 흑표라도 아무리 반응 장갑을 둘렀어도 버틸 수 없습니다. 내부 승무원들은 형체도 없이 녹아버릴 겁니다. 단장님, 레온 대위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헬멧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놈들이 다시 옵니다. 라곤 경보가 울립니다. 우리는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숲으로 숨어야 합니다. 도망이라니. 이 허허벌판 설원에서 시속 800km로 날아오는 전투기를 고작 시속 70km의 전차가 따돌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등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사냥감이 되어 차례대로 터져나갈 것입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군복을 적셨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놈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가? 35년의 군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그 짧은 절망의 찰나 제 뇌리 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전차만이 가진 유일한 기능. 전 세계 그 어떤 전차도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독일의 레오파르트도 흉내낼 수 없는 흑표만의 필살기.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아니, 레온 대위, 도망치지 않는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다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놈들을 잡는다. 전투기를 잡는다고요. 탱크로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은 약한 놈들이나 쓰는 핑계다. 제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사냥꾼의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한국산 호랑이가 왜 무서운지 저 오만한 러시아 놈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자. 놈들이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찢어질 듯 커지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기 직전 저는 나직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원 자세 제어 준비. 호랑이의 무릎을 꿇려라. 하얀 지옥의 한복판. 이제 상식을 뒤엎는 반격이 시작됩니다. 전원 급속 후진. 연막탄 전개. 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K2 흑표의 포탑 측면에 부착된 다영역 연막탄 발사기가 펑, 펑, 펑 소리를 내며 일제히 터졌습니다. 단순한 하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적외선과 레이저 무기까지 차단하는 특수 입자가 포함된 자욱한 백색 연기가 전차 주변을 순식간에 감싸며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적의 레이저 무기 거리 측정기를 교란하고 조준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1차적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눈속임일 뿐입니다. 진짜 생존 본능은 전차의 심장 파워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우웅 쾅! 1500마력의 거대한 디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12개의 실린더를 미친 듯이 돌려댔습니다.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7초. 이른바 제로백이 아니라 제로삼이. 이것은 전 세계 주력 전차 중에서도 톱 클래스에 속하는 가속력입니다. 일반 승용차처럼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박차고 나가듯 전차가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조종수가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아 지시겼습니다. 쿠! 전차는 마치 투석기에서 발사된 돌처럼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엄청난 지포스 중력 가속도가 몸을 뒤로 젖히게 만들었고 안전벨트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무한 궤도가 얼어붙은 땅을 갈고리처럼 찍어 누르며 긁어낸 눈과 흙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쾅! 쾅! 우리가 불과 1초 전까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적의 S-13 로켓탄이 장렬했습니다. 간발의 차이. 아니, 깻잎 한 장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굼뜬 구형 전차를 타고 있었다면, 반응 속도가 느린 러시아제 엔진이었다면 지금쯤 불타는 고철 속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녹아내렸을 겁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차체를 흔들었지만 K2는 이미 유령처럼 하얀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기랄. 저놈들 조준이 정확합니다. 레이저 무기 경보 장치 LWR가 미친 듯이 울립니다. 포수의 다급한 외침. 적들은 숙련된 사냥꾼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쏘는 게 아니라 연막을 뚫고 열상 장비로 우리의 뜨거운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산 호랑이의 발놀림을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1호차 지그재그 기동 실시. 평지라고 안심하지 마라. 둔덕을 이용해 점프한다.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 알겠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K2 흑표가 서론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라면 덜컹거림 때문에 승무원의 내장이 뒤틀리고 조준경의 머리를 찧어 기절할 속도였지만 흑표는 달랐습니다.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ISU. 한국의 산악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이 최첨단 서스펜션이 거친 노면의 충격을 물 흐르듯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파도 위의 배처럼 요동쳤지만 포탑은 자이로스코프처럼 수평을 유지하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스키 선수가 모굴 코스를 내려오듯 거대한 덩치가 눈 덮인 언덕과 구덩이를 부드럽게 타고 넘었습니다. 통신망 너머로 폴란드 전차병들의 경악에 찬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맙소사, 이렇게 빠른 전차는 처음 봐요. 이건 탱크가 아닙니다. 엔진 소리가 달라. 저건 기차가 아니라 레이싱카야. 레온 대위가 이끄는 2호차도 제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T-70이나 PT-91 같은 구형 동구권 전차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험지에서 시속 70km를 가볍게 넘기는 K2의 기동력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자 마법이었습니다. 반면 하늘의 사냥꾼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청한 러시아 조종사들의 교신에는 짜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야? 저 탱크들 왜 이렇게 빨라? 조준이 안 된다. 젠장, 미꾸라지 같은 놈들이군. 로켓이 다 빗나갔어. 속도를 줄여. 보통의 전차들은 공습을 받으면 멈춰서 두꺼운 장갑을 믿고 버티거나 느릿하게 도망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조종사들이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전투기가 급강하여 조준점을 잡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급제동과 급가속을 반복하며 놈들의 예측 사격 지점을 비웃듯이 피해 다녔습니다. 좌로, 우로, 다시 급정지 후 급가속. 이것은 전차가 추는 죽음의 춤이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이 오른 놈들이었습니다. 선두기가 실패하자 뒤따르던 2번기가 더 낮은 고도로 진입했습니다. 거의 땅에 닿을 듯한 초저공 비행. 이번에는 로켓이 아니라 30mm 기관포로 긁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면 제압 사격. 피할 곳을 없애버리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기관포탄이 눈밭을 갈아엎으며 제 전차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얀 눈이 튀어오르는 라인이 죽음의 선이 되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좌우 모두 평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앞에 작은 언덕 하나가 보였습니다. 높이 2m 남짓한 눈 덮인 둔덕. 박하사. 전방 11시 방향 언덕 보여. 저기로 치고 올라간다. 네. 저기는 경사가 너무 급합니다. 속도가 빨라서 전차가 뒤집힙니다. 잔말 말고 밟아. 올라가면서 전방 무릎 꿇기 자세 제어 실시. 박하사는 제 의도를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몸은 반사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흑표가 굉음을 내며 가파른 언덕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전차가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느낌이 든 순간 자세 제어. 다운다운. 슈. 강력한 유압이 빠지는 소리와 함께 달리는 전차의 앞부분 서스펜션이 푹 꺼지며 차체가 앞으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마치 달리는 맹수가 장애물 밑으로 몸을 웅크려 미끄러져 들어가듯 K2의 전면부가 낮아지며 언덕의 경사면과 완벽한 각도를 이뤘습니다. 이 기능은 원래 산악 지형에서 아래쪽 적을 쏘기 위한 전방 무릎 꿇기였지만 지금은 달리는 와중에 차체의 높이를 강제로 낮춰 적의 탄막을 피하는 회피 기동으로 쓰였습니다.
팅, 티팅, 카가강. 기관포탄 몇 발이 포탑 상부의 기관총 거치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꽃이 튀었지만 반응장갑 블록이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자세를 낮추지 않았다면 포탑링이 날아가거나 해치 안으로 파편이 쏟아져 들어왔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언덕을 넘어 착지하는 순간 육중한 55톤의 무게가 땅을 울렸습니다. 쿵! 충격이 전해졌지만 ISU는 그마저도 부드럽게 받아냈습니다. 살았다. 러시아 조종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분명히 명중 코스였는데 전차가 갑자기 땅으로 꺼지듯 사라졌다가 언덕 너머로 튀어나갔으니까요. 상공을 스쳐 지나가는 SU-25의 역겨운 배기가스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놈들이 선회를 위해 고도를 높이며 멀어졌습니다. 1차 공격은 막아냈습니다.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K2 흑표의 압도적인 기동력과 반응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레온 대위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장님, 방금 그건 마법입니까? 전차가 춤을 춥니다. 놈들이 우리를 못 맞춥니다. 감탄은 나중에 해라, 레온. 아직 본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저는 땀에 젖은 헬멧을 고쳤으며 멀어지는 적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놈들은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감히 전차 따위가 전투기의 공격을 2번이나 피하다니. 러시아 공군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셈입니다. 분명히 다시 올 겁니다. 더 잔인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죽이러 올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멀어졌던 2개의 검은 점이 다시 기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로켓도 기관포도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날개 밑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 KAB-500. 이제 장난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걸 맞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흑표라도 뼈도 못 추립니다. 폭발 반경만 수십 미터입니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전차의 상식을 깨고 맞서 싸울 것인가.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놈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도망친 게 아니라 놈들을 사격하기 좋은 위치, 우리만의 킬존으로 유인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카사, 차체 돌려. 네. 도망은 끝났다. 이제 호랑이의 진짜 이빨을 보여줄 시간이다. 하늘을 향해 포신을 겨눌 준비를 하는 검은 표범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다시 머리 위를 덮쳤습니다. 쿠오! SU-25 편대가 선회를 마치고 재진입 경로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저공 비행이 사냥감을 놀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이었다면 지금 들려오는 엔진음은 숨통을 끊기 위해 달려드는 포식자의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잔망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적기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놈들은 고도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단순히 기관포로 긁고 지나가려는 게 아니라 급강하하며 중화기를 쏟아붓겠다는 뜻이니까요. 제 예상대로 1번기의 날개 밑에서 둔탁한 금속성 물체들이 번쩍였습니다.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RBK-500 확산탄 클러스터범. 적에 터지면 축구장 3개 넓이가 초토화됩니다. 수백 개의 자탄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 전차의 상부 장갑을 걸레짝으로 만들고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지워버릴 것입니다. 치지직. 이반,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자. 연료가 아깝다. 놈들을 녹여버려. 라저. 폭격 진입한다. 각도 45도. 죽음의 다이빙을 보여주지. 감청된 놈들의 무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놈들은 지금 전차의 치명적인 약점, 즉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전차라는 물건의 태생적 한계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전차의 주포는 기본적으로 땅에 있는 적을 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2 흑표의 120mm 활강포는 세계 최강의 관통력을 자랑하지만 그 거대한 포신을 위로 들어 올리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약 24도.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 이상 들려고 하면 포신 뒤쪽의 약실이 차체 천장에 닿거나 복잡한 자동 장전 장치와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K2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등 전 세계 모든 전차가 가진 공통적인 딜레마입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지금 고도 1500m 상공에서 45도 각도로 꽂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신을 아무리 최대한으로 들어 올려봤자 24도.
나머지 21도의 차이. 그 21도의 공간이 바로 우리가 반격할 수 없는 죽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놈들은 그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우리 정수리에 폭탄을 떨구려는 것입니다. 단장님, 놈들이 급강하합니다.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레온 대위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주포가 닿지 않습니다. 포신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젠장, 우린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꼼짝없이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신세였습니다. 도망쳐봤자 유도 폭탄의 반경을 벗어날 수 없고 맞서 싸우려 해도 팔이 닿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전차병들이 전투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머리통이 날아가는 상황이니까요. 삑삑삑 마이너스. 전차 내부의 레이저 무기 경보 장치가 발작하듯 울어댔습니다. 적기가 레이저 무기 유도 장치로 제 전차 지휘 차량인 1호차를 찍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전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포수 김상사의 거친 숨소리가 인터콤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장님, 타겟 라곤 불가. 고각 제한 걸렸습니다. 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전차 장석 모니터에는 적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놈이 폭탄 투하 버튼을 누르기까지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0초. 이대로 끝인가? 35년 군 생활, 대한민국 기갑의 전설이라 불리던 내가 이역만리 폴란드 땅에서 손 한 번 못 써보고 고철 덩어리 안에서 통구이가 되는 건가? 아니, 그럴 순 없다. 제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조종수석의 패널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계기판들 사이에 있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노란색 스위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ISU 자세 제어 시스템 수동 모드. 순간 20년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연구원이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장대위, K2가 왜 비싼 줄 알아? 이 녀석은 무릎을 꿇을 수 있거든. 한국 같은 산악지형에서 아래를 보고 쏘라고 만든 기능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위를 보고 쏠 수도 있다는 거지. 위를 보고 쏠 수 있다.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 포신이 안 올라가면 차체 자체를 들어올리면 된다. 전차의 엉덩이를 땅에 쳐박고 앞발을 치켜들면 된다. 그렇게 하면 물리적 한계인 24도를 넘어 40도, 아니 그 이상의 사격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교범에도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 그것도 고속으로 기동하다가 멈춰서 자세를 잡는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차는 당연히 도망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 방심, 그 오만함이 놈들의 빈틈이었습니다. 박하사, 제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네. 단장님, 지금 당장 차체 세워. 전방 위로 프런트업, 최대 각도로. 네, 전방 위로 말입니까? 지금요? 그래, 당장. 전차 앞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란 말이다. 박하사는 당황했지만 몸에 밴 숙달된 동작으로 스위치를 조작했습니다. 위잉 철컥. 강력한 유압 펌프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K2 흑표의 엉덩이 부분, 즉 후방 서스펜션의 유압이 빠지며 차체 뒷부분이 땅으로 꺼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전방 서스펜션에는 고압의 오일이 주입되며 차체 앞부분이 번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포효하는 듯한 형상. 전차의 시야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지평선이 아래로 사라지고 회색빛 하늘이 잔망경 가득 들어왔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저는 손잡이를 꽉 잡고 포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김상사, 지금이다. 포신 올려. 하늘을 겨눠. 포신 상승. 고각 확보 중. 됩니다. 닿습니다. 적기가 조준경에 들어옵니다. 김상사의 목소리에 희열이 섞여 있었습니다. 24도의 한계에 갇혀있던 포신이 차체가 15도 이상 들리면서 합계 40도에 육박하는 대공 사격 각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사각지대는 사라졌습니다. 놈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공간은 이제 대한민국 전차의 킬존 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전차 고폭탄이나 날개 안정 분리철갑 탄날탄으로는 저 빠른 전투기를 맞추기 힘듭니다. 직격을 해야 하는데
시속 800km로 움직이는 물체를 점으로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제 전차의 탄약고에는 오늘 훈련을 위해 특별히 적재해둔 그 녀석이 있었습니다. 헬기를 잡기 위해 개발된, 그러나 전투기에게도 치명적인 선물을 안겨줄 녀석. 장전수, 탄종 변경, 케이스탐. 아닙니다. 스마트탄이다. 한국형 탄도 공중 표적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공중 폭발탄. 장전에 철커덕 쿵. 자동 장전 장치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노란색 탄두에 포탄을 약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포탄은 적기에 직접 맞지 않아도 됩니다. 적기 근처에서 스스로 폭발하여 수천 개의 텅스텐 파편을 산탄총처럼 뿌려버리는 말 그대로 강철의 비를 내리는 녀석입니다. 하늘을 보니 SU-25가 붉은 악마처럼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냥하려던 토끼가 갑자기 뒷발로 서서 엽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레온 대위, 전 차량에 전파해. 나를 따라해라. 전부 앞발들어. 하늘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라. 폴란드의 설원 위 10대의 흑표 전차가 일제히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 기괴하고도 웅장한 모습. 이제 하늘의 제왕과 땅의 왕자가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입니다. 위잉 철컥. 거대한 유압 펌프가 돌아가는 기계음이 하얀 설원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고대 괴수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처럼 웅장하고도 기이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훈련장 한복판. 달리던 10대의 K2 흑표 전차가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육중한 55톤의 강철 덩어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차체의 뒷부분을 땅바닥에 바짝 붙이고 앞부분을 하늘 높이 치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포효하는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일어서는 형상. 일반적인 토션바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미국의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오직 대한민국 K2 흑표만이 가능한 기이한 고개였습니다. 이 시각 전장에서 50km 떨어진 폴란드군 작전사령부 지하벙커 상황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UAV가 보내오는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 공격을 감행했다는 보고에 나토 관계자들과 폴란드 장성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흑표 전차들이 이상한 기동을 시작하자 상황실 곳곳에서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왔더! 저게 도대체 뭡니까? 미 육군 파견단장인 스미스 소장이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전차들이 고장 난 겁니까? 아니면 항복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왜 배를 까뒤집고 있는 거죠? 옆에 있던 독일 연방군 기갑장교도 고개를 저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건 고장이 아닙니다. 자세 제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저 각도를 보십시오. 전차 앞부분이 15도 이상 들려 있습니다. 토션바가 부러지지 않고 저 무게를 버틴다고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차의 하부는 가장 약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적기 앞에서 배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상황실의 모두가 한국군 지휘관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뒷짐을 지고 화면을 응시하던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저건 항복이 아닙니다. 저건 덫입니다. 덫이라니요? 한국인들이 이 전차를 팔 때 설명했던 기능이 기억나는군. ISU함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산비탈에 숨어 아래쪽 적을 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라고 했지. 그런데 저 지휘관은 지금 그걸 역이용하고 있는 거요. 장관의 손가락이 화면 속 전차의 포신을 가리켰습니다. 상황실의 장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차체가 들리면서 구조적 한계인 24도에 갇혀있던 전차포의 각도가 40도 가까이 치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지상 전용 전차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거대한 대공포였습니다. 맙소사. 탱크로 전투기를 잡으려고 시야를 확보한 겁니다. 저런 발상을 하다니. 스미스 소장은 전율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스펙이 카탈로그상의 허세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한국군 지휘관의 임기응변이 나토의 교리를 완전히 뛰어넘고 있음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하얀 지옥의 전장. 제 전차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차체가 뒤로 급격히 기울어지는 바람에 몸이 의자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조여왔지만 저는 잔망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두 개의 검은 점이 맹렬한 속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SU-25편대. 놈들이 낚싯바늘을 물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의 교신이 제 헤드셋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크하하. 이반 저것 좀 봐. 놈들이 멈췄어. 눈구덩이에 처박힌 모양이야. 멍청한 놈들. 도망치다가 지들끼리 엉켜서 처박혔군. 앞바퀴가 들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꼴이라니. 놈들은 우리의 무릎 꿇기를 사고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다가 눈 덮인 언덕이나 구덩이에 빠져서 전차 앞부분이 들려버린 것으로 오판한 것입니다. 당연했습니다. 전차가 스스로 앞을 든다는 건 놈들의 상식에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방심. 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놈들의 판단력을 흐려놓았습니다. 놈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할 생각도 하지 않고 확인 사살을 위해 고도를 더욱 낮췄습니다. 거의 직선으로 내리꽂는 자살에 가까운 급강하. 우리를 확실하게 밟아 죽이겠다는 사리가 오히려 놈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리 3,000, 2,500. 놈들이 사정권으로 들어옵니다. 포수 김상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준경 속 십자선 중앙에 적기의 캐노피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입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전자포탄의 속도는 빠르지만 전투기의 회피 기동을 따라잡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놈들이 절대 빗나갈 수 없는 거리까지 우리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올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레온 대위, 아직 쏘지 마라. 기다려. 단장님, 놈들이 로켓 발사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지금 쏴야 합니다. 아니, 기다려. 놈들이 우리 배를 보고 비웃게 놔둬. 방심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목덜미를 문다.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보며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손바닥에는 흥건하게 땀이 고였습니다. 제 전차의 약실에는 이미 특별한 녀석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이나 대전차 고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던 비장의 카드. K-STAM-2 상부 공격 지능탄 기술을 응용한 지능형 스마트 공중 폭발탄. 원래는 엄폐물 뒤에 숨은 보병이나 저공 비행하는 헬기를 잡기 위해 개발된 탄약입니다. 포구 신관 장입기가 발사 순간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포탄 내부의 칩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포탄은 적에게 직접 맞지 않아도 적의 코앞에서 스스로 폭발합니다. 수천 개의 텅스텐 자탄이 산탄총처럼 흩뿌려지며 연약한 항공기의 엔진과 조종석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리는 원리입니다. 전투기요? 헬기보다 빠르지만 정면으로 달려든다면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가 피땀 흘려 만든 오직 한국군만이 운용하는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거리 2,000. 놈들이 로켓포드를 엽니다. 적기의 날개 밑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지금이다. 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냥꾼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 낫을 휘두르는 반전. 전 차량. 라곤. 한국형 매운맛을 보여줘라. 목표는 선두기. 발사. 열대의 흑표 전차가 하늘을 향해 치켜든 그 거대한 포신에서 일제히 불을 뿜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미군 장군도 폴란드 장관도 그리고 오만하게 내려꽂히던 러시아 조종사도 상상하지 못한 타이밍. 고요했던 설원에 천둥보다 거대한 포성이 울려 퍼지기 직전의 0.1초.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짧은 정막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한 방으로 세계 전차전의 역사는 다시 쓰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드린 자들은 땅 위에서든 하늘에서든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쾅! 열대의 K2 흑표 전차가 일제히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성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폴란드의 대기를 찢어발기며 땅에 묶여있던 강철의 맹수들이 하늘을 향해 토해내는 거대한 분노의 함성이었습니다. 120mm 55구 경장 주포 열문이 동시에 불을 뿜는 순간 전차 앞에 눈밭은 엄청난 폭우 폭풍에 휘말려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얀 눈보라가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 폭풍으로 바뀌어 하늘로 역류했습니다. 전차 내부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지에서 쏠 때와 달리 차체를 15도 이상 들어올린 상태에서 발포하자 55톤의 육중한 차체가 뒤로 튕겨나갈 듯이 요동쳤습니다. 쿵! 엉덩이를 땅에 박고 있던 후방 서스펜션이 비명을 질렀고 무한 궤도가 얼어붙은 땅을 30cm나 파고들며 미끄러졌습니다. 제 몸은 안전벨트가 끊어질 듯 의자에 처박혔고 헬멧이 천장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고막이 먹먹해지고 시야가 흔들렸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잔망경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가 쏜 것이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갑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10개의 빗줄기, 음속의 5배,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는 120mm 포탄들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러시아제 Su-25 공격기, 그 오만한 강철 독수리의 심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죽음의 궤적이 말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고도 500m 상공, Su-25의 조종석에 앉아있던 러시아 공군 베테랑 조종사 이고르 소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구덩이에 처박혀 오도 가도 못하는 고철 덩어리라고 비웃었던 한국 전차들이었습니다. 로켓 발사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잘 가라, 멍청이들이라고 중얼거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 덮인 하얀 땅에서 갑자기 10개의 붉은 태양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섬광, 설마, 발포. 이고르 소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전차포의 각도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서 무릎 꿇기라는 단어가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경보장치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삐익! 라곤! 미사일 접근! 아니 이건 포탄이다. 미사일이라면 체프나 플레어를 뿌려 기만할 수 있습니다. 열을 추적하거나 레이더를 따라오는 녀석들은 속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차포는 다릅니다. 이것은 유도가 아닙니다. 그냥 쇳덩어리가 운동 에너지 법칙에 따라 무식하게 날아오는 것입니다. 피할 방법은 오직 하나, 기체 자체를 비틀어 물리적으로 회피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2000m. 전투기 속도로는 불과 2초 거리. 전차포탄 속도로는 1초 남짓. 젠장. 회피 기동. 이고르 소령이 조종관을 미친 듯이 당기며 에어브레이크를 전개했습니다. 기체가 으드득 소리를 내며 급격하게 상승하려 몸부림쳤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캐노피 바로 앞까지 날아와서 갑자기 번쩍하고 터지는 노란색 섬광이었습니다. 팡! 직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쏜 포탄은 적기의 몸체에 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적기 전방 30m 지점. 포구 신관 장입기가 입력해준 약속된 거리에 도달하자 포탄 내부의 전자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스마트 공중 폭발탄의 탄피가 쪼개지며 그 안에 들어있던 수천 개의 고밀도 텅스텐 자탄들이 원뿔 모양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탄총을 하늘에 대고 쏘아올린 것과 같았습니다. 강철의 비, 아니 강철의 폭풍이었습니다. 음속으로 날아오던 Su-25는 반대편에서 마하 5로 날아와 터진 수천 개의 텅스텐 파편 구름 속으로 제 발로 뛰어든 꼴이 되었습니다. 타다다다닥 화지직. 끔찍한 파열음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Su-25는 날아다니는 전차라고 불릴 만큼 튼튼한 장갑을 자랑합니다. 조종석 주변은 티타늄 욕조 형태로 보호되어 있어 웬만한 기관총탄은 튕겨냅니다. 하지만 120mm 전차포탄에서 뿜어져 나온 텅스텐 자탄의 운동 에너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작은 파편 하나하나가 소총탄보다 수십 배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탄들은 Su-25의 기술을 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레이더 돔이 산산조각 나 흩어졌고 방탄유리라 자부하던 캐노피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더니 퍽 소리와 함께 깨져나갔습니다. 조종석 내부로 들이닥친 파편들은 계기판을 박살내고 이고르 소령의 헬멧과 산소 마스크를 찢어 발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타는 엔진이었습니다. 쿡콱콱쾅. 양쪽 날개 밑에 달려있던 제트 엔진의 공기 흡입구로 수백 개의 파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던 엔진 블레이드가 파편과 충돌하자 마치 믹서기에
쇠구슬을 넣은 것처럼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블레이드 파편들이 엔진 내부를 헤집어 놓았고 연료 라인을 건드렸습니다. 펑! 퍼버벙! 오른쪽 엔진이 시뻘건 불길을 토해내며 폭발했습니다. 왼쪽 엔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날개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S-13 로켓 포드도 파편에 맞아 유폭을 일으켰습니다. 쾅! 거대한 불꽃놀이였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던 SU-25는 순식간에 날개 잃은 불새가 되어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차 안에서도 그 광경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열상 장비 화면 속에서 붉게 빛나던 적기의 엔진 열점이 하얗게 폭발하며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 그것은 잔인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승리의 불꽃이었습니다. 명중입니다. 적기 격추. 1번기 추락합니다. 포수 김상사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갈라져 삑사리가 났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전율하고 있었으니까요.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탱크로 전투기를 잡았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대한민국 육군의 기술과 우리의 깡다구로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철컥 텅그렁. 자동장전 장치가 빈 탄피를 배출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금속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맑은 소리가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전차 내부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두려움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만이 맡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하고도 달콤한 생존의 향기였습니다. 뒤따르던 2번기 조종사는 기겁을 했습니다. 자신의 대장이 눈앞에서 고기 분쇄기에 들어간 고기처럼 갈갈이 찢겨나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미친. 저게 뭐야? 대공포야. 전차가 아니야. 러시아 조종사의 비명 섞인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놈은 공격할 생각조차 못하고 급하게 조종관을 꺾었습니다. 기체가 부서질 듯 급선회를 하며 꽁무니에서 플레어를 미친 듯이 뿌려댔습니다. 마치 겁먹은 오징어가 먹물을 뿜고 도망가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어는 열추적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120mm 포탄은 열을 쫓지 않습니다. 놈은 공포에 질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기 도주합니다. 국경 쪽으로 도망갑니다. 레온 대위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놈의 꼬리 날개마저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했습니다. 추락하는 1번기의 잔해는 검은 연기를 길게 꼬리처럼 달고 우리가 훈련하던 설원 한복판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으니까요. 쿵! 거대한 진동과 함께 적기가 지면에 충돌했습니다.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르는 화염. 그 불길 뒤로 여전히 하늘을 향해 포신을 치켜들고 있는 열대의 흑표 전차. 마치 신에게 승리를 보고하는 고대 전사의 의식처럼 흑표들은 자세를 풀지 않고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반응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턱이 빠져라 입을 벌리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의 뺨을 꼬집어보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 군사 교범을 다시 써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침착하게 그리고 오만하게 내뱉었습니다. 상황 종료. 타겟 클리어. 보았나 레온 대위. 이게 바로 한국 호랑이가 사냥하는 방식이다. 전차 안의 승무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로의 헬멧을 두드리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전우회가 좁은 전차 내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추락한 적기에서 조종사가 탈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주한 2번기가 본대를 끌고 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전원 자세 풀어. 기동 준비. 전투 대형으로 상기한다. 아직 축배를 들긴 이르다. 위잉. 다시 유압 펌프가 돌아갔습니다.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던 흑표의 앞발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땅에 박혀있던 뒷발은 다시 단단하게 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마친 호랑이가 다시 땅을 지배할 시간입니다. 위잉. 쿵. 하늘을 향해 치켜들었던 열대의 K2 흑표 전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압 펌프가 압력을 낮추자 55톤의 강철 맹수들이 본래의 낮고 날렵한 사냥꾼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제 코끝에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탓하는 기름 냄새, 그리고 차가운 눈 냄새가 뒤섞인 전장의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전방 1km 지점. 우리가 격추한 SU-25의 잔해는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올라 하얀 설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 광경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섬뜩하면서도 전율이 흐르는 장관이었습니다. 와, 해냈다. 우리가 잡았다. 대한민국 만세. 흑표 만세. 무전망은 폴란드 전차병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헬멧을 벗어던지고 좁은 전차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레온 대위의 목소리도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보셨습니까? 놈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우리가 탱크로 전투기를 잡았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찌릿찌릿했습니다. 하지만 35년 군 생활이 저에게 심어준 본능, 그 지독한 전장의 감각이 제 뒷덜미를 서늘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무언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도망쳤다던 2번기. 그 녀석의 엔진 소리가 너무 빨리 사라졌습니다. 보통 전우가 격추되면 복수를 위해 선회하거나 최소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배회하는 게 조종사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놈은 꼬리를 말고 너무나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숨을 죽이고 어둠 속으로 스며든 늑대처럼. 잠깐, 전원 침착해. 환호성 멈춰. 제 낮은 목소리가 무전망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이더 경보 장치 RWR 확인해. 2번기 위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익! 조용하던 레이더 경보기가 발작하듯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순한 탐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죽음의 경고음이었습니다. 12시 방향. 태양을 등지고 놈이 옵니다. 급강하. 포수 김상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는 태양빛 속에서 검은 점 하나가 유성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2번기였습니다. 놈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레이더 사각지대로 급상승한 뒤 동료의 복수를 위해 인멜만 턴으로 기술을 돌려 급강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놈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포했고 지휘관 안테나가 달려있는 제 전차 1호차였습니다. 이번엔 로켓포드가 아니었습니다. 놈의 날개 밑에서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는 거대한 물체. KH-25 공대지 미사일. 탄두 중량만 100kg이 넘는 전차 뚜껑을 따버리는 킬러였습니다. 젠장. 회피 기동. 저는 조종수에게 고함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방금 자세 제어를 마치고 착지한 직후라 엔진 RPM이 떨어져 있었고 유압 시스템이 재충전되는 찰나에 딜레이가 걸렸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육중한 차체가 반응하기까지는 12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도달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APS 능동 방어 체계를 켤 시간도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충격에 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웅! 오른쪽 시야 구석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제 전차 옆을 지키고 있던 2호차 레온 대위의 흑표 전차였습니다. 그 녀석은 제 명령도 없이, 아니 제 명령을 기다릴 틈도 없이 엔진을 풀로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리는 충견처럼 제 전차와 날아오는 미사일 사이에 그 좁은 공간으로 자신의 전차를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위인 측면을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한 채로 말입니다. 단장님, 위험합니다. 레온 대위의 절규 섞인 외침이 들리는 순간 쾅!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고막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파가 제 전차를 강타했습니다. 비록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바로 눈앞 5m 거리에서 터진 미사일의 포갑은 55톤 전차를 휘청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차 내부의 모니터가 지직거리며 꺼졌고 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흔들리는 시야 속에서 잔망경을 찾았습니다. 레온, 2호차, 응답해.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하얀 눈보라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2호차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미사일은 2호차의 우측면, 포탑과 차체 사이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엿가락처럼 찢겨나갔고 반응 장갑 블록 수십 개가 터져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한궤도는 끊어져 뱀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보기륨 바퀴 하나가 튕겨 나가 눈밭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엔진 데크 쪽에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고작 훈련 교관인 나를 살리려고 조국의 미래인 젊은 장교가 몸을 던지다니.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전기는 먹통이었습니다. 레온, 살았나? 대답해. 제발 대답해. 침묵.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조종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놈은 확인 사살을 위해 다시 선회하고 있을 겁니다. 이대로 내 제자를, 내 전우를 잃을 순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치익, 푸슈, 불타는 2호차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화재가 나서 터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차 내부의 자동 소화 장치가 작동하여 할론, 가스를 분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위잉 철커덕, 포탑 구동 모터가 돌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연기를 뚫고 상처투성이가 된 2호차의 포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불사조가 날개를 펴듯. 그리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콜록, 콜록. 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레온.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K2 장갑, 정말 튼튼하군요. 쿨럭, 미사일을 옆구리로 받았는데 뚫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승리였습니다. K2 흑표의 측면 장갑은 단순한 철판이 아닙니다. 적의 성형작약탄 공격에 대비해 특수 설계된 비활성 반응 장갑과 복합 장갑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미사일이 닿는 순간 반응 장갑이 먼저 폭발하여 메탈 제트의 위력을 상쇄시켰고 남은 충격을 복합 장갑이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제 T-70이었다면, 아니 서방의 웬만한 전차들도 측면을 피격당했다면 탄약고가 유폭되어 포탑이 사출되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흑표는 버텨냈습니다. 승무원들을, 나의 전우를 지켜냈습니다. 단장님, 놈이 다시 옵니다. 이번엔 기관포로 우리를 긁으러 옵니다. 레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켜준 이 강철 전차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적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상승했던 이번 기가 2호차가 파괴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당황한 듯 급하게 기술을 돌려 기관포 사격을 위해 재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놈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 우리가 공포에 질려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너무 낮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철한 지휘관의 가면은 벗어던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상처 입은 새끼를 뒤로하고 이빨을 드러낸 분노에 찬 어미 호랑이일 뿐이었습니다. 전 차량, 2호차를 엄호해라. 박하사, 차체 돌려. 놈의 정면을 본다. 김상사, 이번엔 스마트탄 아니다. 날탄 장전해. 네, 날탄 말입니까? 전투기예요? 그래. 놈이 기관포를 쏘러 온다는 건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거다. 쇳덩어리 대 쇳덩어리로 붙어보자. 놈의 몸통을 뚫어버리겠다. 120mm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두께 1m의 강철도 두부처럼 뚫어버리는 텅스텐 관통자. 그것이 약실에 장전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쿵. 저 멀리서 Su-25가 기관포를 난사하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두두두두두. 눈밭이 튀어오르고 2호차 주변으로 총탄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차를 전진시켰습니다. 우웅.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1호차가 놈의 정면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서부 영화의 결투처럼. 와라, 이 자식아. 내 놈이 내 전우에게 입힌 상처 1000배로 갚아주마. 조준경 속 십자선이 놈의 조종석에 고정되었습니다. 거리는 1.5km, 1.2km, 1km. 놈의 기관포탄이 제 전차의 전면 장갑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팅, 팅, 팅. 간지럽다 이 새끼야. 한국산 장갑은 그딴 콩알탄에 뚫리지 않는다. 거리 800m. 초근접. 발사. 분노의 포성이 다시 한번 서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나를 지켜준 폴란드 전우에 대한 헌사이자 오만한 침략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습니다. 텅스텐 화살이 음속을 찢고 날아갔습니다. 과연 이 화살은 놈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을까요? 쾅! 제 전차의 포신이 불을 뿜는 순간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이 잠시 이 전장의 시계를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제 눈은 포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섬광과 그 흐름을 뚫고 그 안에서 튀어나가는 하나의 작은 물체를 쫓고 있었습니다. 120mm 포탄의 껍데기, 즉 이탈피가 공기 저항을 받아 꽃잎처럼 세 조각으로 쪼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름 2cm 남짓한 길고 날카로운 회색 텅스텐 관통자였습니다. 이것은 폭발물이 아닙니다. 화약의 힘으로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질량과 속도, 그 순수한 운동 에너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의 화살입니다. 마하오, 초속 1700m, 소리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이 화살은 자신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드는 Su-25 공격기의 기수와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였습니다. 저쪽 하늘, 800m 전방, Su-25의 조종사 역시 자신의 눈앞으로 날아드는 작은 점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그것을 인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놈은 그저 기관포 방아쇠를 당기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겠지만 그 확신은 0.5초 뒤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퍽! 굉음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압도적인 충돌이었기에 소리조차 늦게 들려왔습니다. 텅스텐 관통자가 Su-25의 기수에 달린 30mm 기관포 총신을 먼저 때렸습니다. 티타늄으로 만든 튼튼한 총신이 마치 유리조각처럼 바스러졌습니다. 하지만 관통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전혀 줄지 않은 채로 놈의 레이더 돔을 뚫고 조종석의 방탄 유리를 관통했습니다.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이었다면 기체 근처에서 터져 파편으로 격추했을 겁니다. 하지만 날타는 다릅니다. 이것은 관통입니다.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온 쇳덩어리가 마하 0.7로 날아오던 비행체와 정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전술핵 무기의 충격파와 맞먹는 파괴력을 기체 내부에 전달합니다. 이른바 유체 충격파 현상. 관통자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 공기가 순식간에 팽창하며 기체 내부의 모든 장기와 부품을 액체처럼 터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조종석에 앉아있던 러시아 조종사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과 조종석 계기판 그리고 사출 좌석까지 모조리 한 덩어리가 되어 기체 뒤쪽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관통자는 멈추지 않고 연료 탱크를 뚫고 엔진을 찍고 기체 꼬리 날개까지 뚫고 나서야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꼬챙이처럼 꿰뚫어버린 것입니다. 쿡콱콱콱쾅. 하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Su-25의 기체가 내부에서부터 부풀어 오르더니 마치 풍선이 터지듯 사방으로 찢겨나갔습니다. 양쪽 날개가 뚝 떨어져 나갔고 엔진은 시뻘건 불덩어리가 되어 회전하며 튕겨나갔습니다. 가장 끔찍하면서도 통쾌한 장면은 텅스텐 관통자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 기체 중앙에 구멍이 뻥 뚫린 채로 동체 자체가 두 동강이 나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명중이다. 우리가 날탄으로 전투기를 뚫었다. 제 입에서 그리고 포수 김상사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격추가 아니었습니다. 삭제였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강철 독수리가 단 한 발의 화살에 맞아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불붙은 잔해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알루미늄과 티타늄 조각들이 눈밭에 떨어지며 치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만했던 침략자의 마지막 단말마처럼 들렸습니다. 이 시각 폴란드 작전 사령부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십 명의 장성들과 참모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정적,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미 육군 스미스 소장은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오 마이 갓. 그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탱크가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으로 전투기를 저격했다고? 1km 밖에서 정면 승부로. 옆에 있던 독일군 장교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차포의 명중률, 사격 통제 장치의 연산 속도, 그리고 관통자의 탄도 안정성. 이 모든 게 완벽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한국 전차의 FCS 사격 통제 시스템은 도대체 얼마나 진보해 있는 겁니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희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보시오. 저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무기요. 우리가 옳았어. K2는 단순한 탱크가 아니야. 지상과 하늘을 모두 지배하는 괴물이라고. 상황실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얼싸안고 모자를 집어던지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나토 사령부로 그리고 펜타곤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K방산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서 저는 잔망경에서 눈을 떼고 해치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적기의 잔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잔해들 사이로 우리의 2호차 레온 대위의 흑표 전차가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길은 잡혔고 녀석의 엔진 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레온 대위, 보고해라. 상태는? 단장님, 콜록. 여기는 2호차. 전원 생존. 경미한 화상과 타박상뿐입니다. 우리 흑표가 정말 튼튼하군요. 저 하늘에서 떨어진 고철 덩어리들보다 훨씬 더. 레온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쳤습니다. 전원 생존. 그 네 글자가 주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적기 2대를 모두 격추했고 아군은 단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대공 미사일 하나 없이 오직 전차의 힘만으로 말입니다. 그때 제 헬멧 통신기로 다급한, 아니 흥분에 찬 본부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상황실. 장태산 대령 들리나? 귀관들의 활약이 지금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 생중계라니요? 무한사항 아닙니까? 무한이고 나발이고 이미 CNN, BBC에서 속보를 때리고 있어. 러시아 놈들이 국경을 넘었다는 증거가 명백해서 우리가 영상을 풀어버렸다. 통신 장교가 들려주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한국산 K2 전차가 러시아의 Su-25 공격기 편대를 전멸시켰습니다. 탱크가 전투기를 잡는 현대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기적 같은 승리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전차의 독보적인 자세 제어 능력과 스마트 포탄 기술이 이 불가능한 작전을 가능케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한국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적? 아니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적을 막아내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훈련해 온 대한민국 국군과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쏜 게 아닙니다. 맞출 수 있다는 확신, 뚫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쏜 것입니다. 단장님, 저기 보십시오. 놈들의 헬기입니다. 포수가 소리쳤습니다. 국경선 저편 러시아 영공 쪽에서 구조 헬기 2대가 황급히 접근하다가 불타는 Su-25의 잔해와 멀쩡히 서 있는 흑표 부대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기술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놈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전차 부대가 있는 곳은 금지 구역로 플라이 존이라는 공포가 놈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을 겁니다. 이제 다시는 감히 전차를 만만하게 보고 덤비지 못할 겁니다. 저는 전차장석 위로 완전히 몸을 내밀고 장갑 낀 손으로 눈가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적기의 잔해를 향해, 그리고 저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적들을 향해 나지막이 우조렸습니다. 잘 봐둬라. 이게 대한민국 육군의 방식이다. 땅에서 기어다닌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언제든 너희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하늘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설원 위로 석양빛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빛은 적들이 흘린 피와 잔해의 불길보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2호차를 중심으로 나머지 9대의 흑표 전차가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승리를 자축하는 맹수들의 무리처럼.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레온 대위가 비틀거리며 해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찌그러진 2호차의 사이드 미러 파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높이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강철의 형제들이여. 그 함성이 폴란드의 하늘을 울렸습니다. 이제 전설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쿵! 탁! 탁! 불타오르던 SU-25의 잔해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를 끝으로 폴란드의 광활한 설원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포성과 폭발음 그리고 엔진의 굉음으로 귀가 멀 것 같았던 전장은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는 10마리의 흑표 전차와 매캐한 연기만이 남아 승리의 여운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차장 해치를 열고 상반신을 내밀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관 속을 흐르는 뜨거운 아드레날린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전원, 엔진 정지하지 마라. 경계 태세 유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전기를 잡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제 바로 옆에 멈춰 서 있는 2호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사일 포갑을 온몸으로 받아낸 레온 대위의 전차. 우측 사이드 스커트는 너덜거렸고 반응 장갑 블록들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궤도는 눈밭에 뱀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은 녀석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견뎌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철커덕. 2호차의 해치가 열리는 소리가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자욱한 연기를 헤치고 레온 대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검댕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차 포탑을 짚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단장님, 보셨습니까? 흑표가 버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눈밭을 가로질러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다가가 전차 위로 기어올라가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언어도 피부색도 다른 젊은 장교가 저를 형제처럼 껴안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만이 나눌 수 있는 생명의 확인이었습니다. 미친놈, 왜 끼어들었어? 죽으려고 환장했나? 제가 투박하게 등을 두드리자 레오는 피 묻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교관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전우를 버리는 건 군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강철 장갑을 믿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대한민국 기술력에 걸었고 흑표는 그 믿음에 완벽하게 보답했습니다. 레온이 짚고 있는 전차의 측면 장갑, 시커멓게 그을리고 파였지만 결코 뚫리지 않은 그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적기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군의 구조 헬기와 지원 부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장갑차들이 눈보라를 뚫고 달려오고 병사들이 환호하며 우리 전차를 에워쌌습니다. K2 만세! 한국군 만세! 폴란드 병사들이 저를 그리고 우리 흑표 전차를 향해 경례를 붙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동양에서 온 낯선 무기에 대한 의구심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경외심과 자신들의 조국을 지켜줄 수호신을 향한 믿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이자 하얀 연기가 폴란드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문득 70여 년 전 우리 조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렸었죠.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남의 나라 탱크를 보며 안도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전차가, 우리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조국을 지키고 누군가의 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단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응급처치를 마친 레온 대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타오르는 적기의 잔해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 좀 했다. 힘이 없어서 서러웠던 시절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서럽지 않구나. 그때 제 헬멧 통신기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긴급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장태산 대령, 여기는 사령부. 귀관과 한국군 교관단의 영웅적인 활약에 경의를 표하네.
방금 대통령께서 특별 명령을 내리셨네. 오늘부로 K2 전차 500대 추가 도입 계약과 K2PL 현지 생산 계약을 즉시 체결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고마네. 우리 조국을 지켜줘서. 오늘 밤은 부대 내 모든 보드카를 자네들을 위해 개방하겠네. 저는 피식 웃으며 통신기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는 됐습니다, 장관님. 다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주지. 부서진 2호차. 수리하지 마십시오. 페인트 칠만 다시 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가? 저 상처야말로 우리가 혈맹이라는 증거이자 적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니까요. 대한민국 전차는 뚫리지 않는다는 경고 말입니다. 통신망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장관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네. 약속하지. 그 전차는 불멸의 호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걸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얀 설원을 물들이며 파괴된 적 전차의 잔해와 굳건히 서 있는 흑표의 실루엣을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담배를 비벼 끄고 다시 1호차 전차장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자 K2 흑표가 기분 좋은 진동을 울리며 깨어났습니다. 전 대원 복귀한다. 우리는 오늘 사냥을 마쳤다. 하지만 기억해라. 전차들이 궤도 소리를 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포탑 위에 서서 저 멀리 국경선 너머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적들을 향해 그리고 저 하늘 위에서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고 계실 호국 영령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가장 절도 있고 가장 경건한 자세로.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구걸일 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필승. 열대의 흑표 전차가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그 당당하고 강인한 강철의 등 뒤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